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이제 본예산이 이제 2달 뒤면 저희 의회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 할 때마다 저희가 말씀은 드렸어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의 예측성을 좀 강화를 해라라고 했는데, 올 추경에 유독 많이 그냥 삭감된 예산들이 엄청 올라왔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도 있지만, 그 일부 사업들이 삭감된 내역들을 보면 그만큼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사업의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삭감을 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그 금액만큼 올해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긴급한 사업들을 못했다라고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되도록이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의 예측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 3위 추경에 삭감되는 내역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이 그 추경 편성 요건들을 보다 보면 이제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또 올해 안에 이 예산들이 통과됐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추경에 앞으로 좀 올려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 보면 원심창 의사 전시관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임차 비용이 75만 원씩 12개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에요. 일시불로 연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 번에 편성해서 네네 분납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올해 분하고 이제 24년도 나머지 분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예산 편성상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페이지 35쪽에 보면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이 기 확보액이 1억 3,600만 원이 있었는데 3위 추경에 1,1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연초에 주는 겁니까? 1년 내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신입생 교육비는 3월에 이제 수요 파악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시로 이게 12 부담이다 보니까 이제 전입 오신 분들도 저희가 중간에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채청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중간에 주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초에 다 연초에 지급하는 게 드립니다. 맞는 거죠? 네, 취지도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3월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41쪽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는데 이거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료급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안에 보면 이제 행정비랑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이 좀 7,000원, 1인당 7,000원씩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급 1종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병원을 안 다니시는 경우에는 월
7,000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정관에서들은 내부 거래 지출들은 잘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3쪽 좀 한번 봐보죠.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해서 3억을 삭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전용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불가피한 측면에 의해서 예산 전용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실제로 또 할 수도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의회 의결 어떤 심의 어떤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저는 전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올 여름이 유독 더워서 지금 이제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각 마을의 그 경로당들 시에서는 쉼터라고 그래서 밤 9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고, 그런데 경로당은 그 냉난방비들이 그 기기들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는 그 냉난방비들을 전에라도 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문을 많이 닫는 데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에서는 쉼터니까 9시까지 열라고 그러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 전용이 안 됩니까? 뭐 예산 올해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예산을 전용해서 보급한 사례 있습니다. 먼저 번 지난 금월에 의원 간담회 할 때 요 3천만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시급한 데는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그렇죠. 다 보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용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올해마냥 이런 냉난방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의회에 한번 보고라도 먼저 하고 우선적으로 좀 남는 예산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또 전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좀 수요 파악 좀 잘 하셔서 앞으로 점점 더 더위들이 심해지는데, 예? 냉난방비들은 오래된 데들은 좀 교체해서 좀 올해 같은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쪽 좀 한번 보죠. 남부복지탑은 운영 지원비에서 지금 보니까 냉난방비 요금들이 조금 일부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도 또 지금 이 요금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남부복지타운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다른 데도 좀 서부나 올렸는데 다른 데는 서부하고 북부 같은 데는 기부금 이런 게 들어와 갖고 그걸로 전용했었고, 예, 그걸로 전용을 했었고, 여기는 그게 좀 부족해서 반영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남부 쪽만 올라오고 다른 쪽도 필요할 텐데 왜 안 올라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83쪽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 지금 저 착공을 했는데 네. 그 착공 중에 이제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공사 중지되고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곧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그 장애인 부모님들에 의해서 특수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뭐 예산이 또 일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속히 좀 그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제가 진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도비가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기 확보액도 있고 한 11억 7,320만 원 정도가 있고 올 추경에 6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그 객사리 그쪽에다가 이전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참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진짜 궁금한 게 유보 통합이 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유보 통합이 되면은 어린이집들도 다 이제 교육청 소관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시비를 들여서 거기를 돈을 어린이집을 져놓으면 유보 통합이 돼서 그 유보 통합이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면 그 유효부지에 대한 평택시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고 또 투자한 금액들을 또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고요. 네. 위원님, 우선 이제 교육부 계획은 발표한 계획은 이제 올해 안에 법을 통과하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자체 업무도 뭐 넘어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 뭐 지금 얘기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시립 어린이집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TF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별도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만 계획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근데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뭐 이미 건물이 지어진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이게 투자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올지를 모르는데 잘못하면 시 입장만 놓고 본다면 유보 통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본다면 그 투자가 과연 옳은지 또 설사 거기다 다 투자를 해서 유보 통합에 의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거를 우리 시가 다른 부지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뭐 지금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북부에도 있어요. 이 북부 복지타운에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여기도 고민이 어린이집.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늦춰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고 유보통합이 된 후에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건지 참 집행부도 고민일 거고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이런 투자금들이 올라오다 보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많이 고민되고 또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많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유보통합을 전제로 또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로는 그 추이를 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대응은 좌우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수집을 해서 현명하게 좀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7쪽을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지금 미신청 인원 발생으로 인한 삭감으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대략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육 교직원들도 회사 서로 어떤 부부관계에 의해서 뭐 같이 회사 직원으로 있든지 공무원으로 있든지 뭐 이러다 보면 뭐 그런 혜택들 때문에 이중으로 하질 않고 신청을 안 넣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까? 미발생 인원이? 네, 저희가 예산 이제 작년에 수요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예산 세운 사업량만큼 이제 파악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막상 요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우자 회사의 그 건강검진 받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비사무직으로 이제 보험 그 가입을 하면 매년 또 국민건강에서 건강보험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돼서 그걸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동일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게 이제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거고, 또 올해는 짝수년 출생자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위원님.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그 예산이 우리 평택시 실국소 중에 비율이 제일 높죠. 예산 비율이. 네, 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 32%, 네, 32%입니다. 33.42%? 그 2회 추경이 6,906억, 3회 추경이 7,160억입니다. 그래서 253억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증가율로는 많지는 않지만 금액으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하게 이제 높은 거죠.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한 푼도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매칭 사업이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매칭 사업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이제 국도 또 교부세도 있고 특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받아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다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냐는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굳이 안 받아와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편성을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어떠세요? 제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은 좀 많이 드리는데 유독 복지국은 더 매칭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이제 보육 아동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또 아동 같은 경우에도 급여가 사실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칭을 하다 보면 또 매칭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투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저희 추진하겠다는 말씀 이제 이런 드리겠습니다. 게 있죠. 뭐 여기 노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여기에 따르는 복지 예산 하면 준대는데 안 받아와? 오히려 잘못하면 질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과 없이 다 받아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의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 걸려 있어. 그렇죠? 이것 깎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위에서도 삭감 대상을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이 복지에 대한 그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를 거는 건 아니지만 실제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꼭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좀 더 세심한 손길을 가하기 위해서는 꼭 국도비 매칭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105페이지 그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이제 연초에 이게 본 예산에 처음에 기정액 잡아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억 500만 원. 근데 이제 990만 원은 단가가 상승이 되고 또 추가 물량이 좀 필요해서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지원 단가 같은 게 본 예산에 이제 책정을 해서 뭐 이제 뭐 계약을 뭐 하든지 뭐 그럴 것도 같은데 그게 원래 이제 그런 최초 초기 계약 금액으로 이게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부 조달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변동이 연초에 잡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연초가 아니고 이제 이거 예산 상계할 예. 때는 네. 이제 전년도에 본 예산 하면서 네, 예.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협하고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할 때는 연초에 할 계약을 거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또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 올라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 이제 그렇게 금액 됐습니다. 계약 금액 같은 경우가 최초에 이제 뭐 연초에 이제 뭐 본 예산 이제 11월에 잡고 뭐 1월이든 2월이든 계약을 할 때에 그게 이제 연말까지 끝까지 가주면 좋은데 그렇죠? 이런 전기요금이 아니잖아요. 전기요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데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 없이 임금 요금 상승분에 맞춰서 뭐 추가로 추경 잡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런 금액 같은 거 쌀 금액 같은 거 이런 차액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걸 어떻게 조건을 달 수 없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여기 슈퍼오닝쌀 공급 가격은 초중고에 제공되는 예. 학교 쌀 공급 가격으로 저희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쌀 가격이 변동이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결정할 부분이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적습니다. 거는 최초에 계약을 할 때 100원에 계약을 했으면 연말까지 그게 존속이 될 수 있게끔 계약 조건에 집어넣든지 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의원님. 제 이야기가 네, 아니 이해 의원님 못해서?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죠. 네, 예. 연내에 뭐 지원 단가가 예, 변동되지 금액은 않도록. 많지 않지만 네.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게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올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립 안정 어린이집 그 신축 사업을 뭐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사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집행률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위원님 설계 중에 있고요. 그렇죠. 예, 내년 이제 그 하반기 전까지 설계가 끝나면 이제 하반기 공사 착공을 6억이 네, 계획하고 6억이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어차피 뭐 계속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3회 추경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네, 이 부분은 위원님 도에서 이제 3억이 내려왔다. 네, 3억을 주겠다. 이것도 좀 거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따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매칭 네. 이런 공사비까지 매칭이 되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런 그 매칭 뭐 부분의 비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잘해서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은 잘 조율해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복지정책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8페이지 이게 저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 참여 등록 완료자에게 1인에 10만 원, 2인 15만 원 이거 정액 지원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좀 금액이 뭐 소득 뭐야 그런 거 따져가지고 좀 하다가 이게 좀 완화되면서 이렇게 줄은 거죠. 이게 지금 그 뭐냐 이게 가구 수가 400가구 감소 해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죠.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가구를 대상으로 주나요? 가구 단위로 인원수에 가구 단위로? 예, 1인, 가구 단위 2인 이상 이렇게 인원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거는 계속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그러고 지금 그 좀 그 주의로 좀 내려갔고 맞죠. 내년부터는 네. 일반 그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전염병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이런 지원이 없겠죠? 지금도 저희가 이제 8월 31일자로 감염 등급이 네. 2급에서 4급으로 네. 하향되면서 8월 30일 이전의 확진자만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의 확진자는 이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확진됐던 분들 이거 지원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과 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게 지금 그 국도 12 이게 매칭 비율이 좀 바뀌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복지부 차등 보조일 예. 적용 기준 착오로 변경 추진 기대.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매년 이제 보조를 할 때 이제 2년 전 2021년도, 2023년도 보조를 할 때는 2021년도 이제 최종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 대비를 해서 이제 재정 자주도랑 그다음에 복지비 지수를 통과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워낙은 80%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90%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복지부에서 그걸 네, 착오를 한 거네요. 착오로 해서. 그래서 네. 그 전에 13%였는데 이제 네, 10%로 바뀐 거예요. 7%가 더 늘어서 10%가 됐습니다. 착오로. 네. 이 복지부도 이렇게 착오해서 수정하고 막 그러나 봐요. 이게 좀 그런 데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뒤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니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도비로 200만 원 이제 확보됐다가 이제 추경에 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처음에는 뭐 응급관리원 100만 원씩 해 2명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생복리하고 이제 그 인건비성 급여가 되겠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응급관리원 해가지고 100만 원씩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바뀐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명에서 3명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금액이 더 거기 이제 인력이 부족해갖고 도에다 건의갖고 추가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응급관리원 이제 그 기본금 및 뭐 퇴직금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정산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간에 이제 채용하다 보니까 1년 전액이 아니라 그 한 명 늘어난 거 이제 그 금액입니다. 예. 개월수만큼. 예.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두 분은 계속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여기 이렇게 표기돼 있으니까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바뀌었나 해서. 그분들은 계속 이제 급여가 이게 지급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도 아까 다른 의원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개소수도 처음엔 640개소였는데 630개소로 줄고 난방비 금액도 줄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산정을 하시죠?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네. 국도비 매칭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시비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축구도 안 되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시비 추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국가에서 도에서 좀 기금으로 배정해서 좀 남은 부분이 있고 당초에 산천일 때 우리가 이제 경로당이 이제 신규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리라 예측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거보다 덜 늘어나서 이렇게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이제 신규 설치 예상되는 것까지 해서 630개소다. 그 말씀이죠? 그것도 조금 하고 62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예. 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난방비와 냉방비만 올라가지고 전기요금 올라서 이게 더 이 금액이면 됩니까? 이렇게 그 감안해서 지금 줄이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그 경로당 보험료 지원 있는데 이것도 여기도 경로당 개소수가 다 틀려요? 이 왜 이랬습니까? 시 자체적인 시 직영 경로당이 있고요. 네. 이제 민잡으로 해서 이제 마을회관이나 민잡으로 하는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 개소수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그 빼고 나머지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데
또 요 예측을 조금 잘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시 소유의 경로당들은 뭐 이런 보험 다 돼 있는 건가요? 화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갖고 자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다. 예. 그다음에 여기 또 그 56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개소수가 틀립니다. 598개소. 요것도 이제 다 틀려요. 여기 왜 다르냐면 네. 요것도 이제 그 쉼터 있잖아요. 쉼터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만 주기 때문에 네. 도비에서 그 해당되는 경로당만 주기 때문에 이게 해수수가 다른 겁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하네요. 예, 예. 쉼터 뭐 이런 거로 사용하는 경로당만 지원합니다. 등록이 돼야지 이게 내려옵니다. 무더위 도비는. 쉼터 등록 무더위 쉼터 경로당. 등록을 그러면 일반 경로당 중에 무더위 쉼터 안 하는 데도 있나요? 신청을 계속 받으려는 게 대상이 그 필요치 않아 요건이 안 돼서 못 되는 데도 있고 올해 지금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금년도에 거의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올 여름 같이 이렇게 진짜 폭염이 지속됐는데 이런 경로당에 이런 걸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쉼터로 등록을 하는 게 그래야지 노인분들 가서 거기서 쉬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제도입니다. 네.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도 절감되시고 노인들은 좋아질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 신청하셔가지고 모든 경로당에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129페이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 있는데 우리 시에 두 개소가 있나 봅니다. 남아 하나, 여아 하나 이렇게. 예, 두 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한사랑 쉼터하고 햇살 가득한 숲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 그 지역은 이게 이제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돼 그래서 주소 같은 건 안 주소가 돼 다 있습니다. 안 사실. 돼. 네, 문제가 있네. 근데 여기 보면 운영비에 보면 난방비가 난방비는 한 개소만 지원되고 냉방비는 두 개소 지원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이거 왜 그런 거죠? 두 개소 다 난방비 지원. 20만 원씩 두 개소로 돼 있습니다. 거기 냉방비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 난방비는 이제 부족한 분이 없어서 그다음 부족분만 지금 부족분에서 또 국도비로 또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다가 받은 겁니다. 20만 원씩 4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중도서관 이것이 네. 여기도 지금 이제 조금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임차료가 감액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계약 금액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좀? 5년 이후는 만약에 재계약이 아니라면 기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기는 멀쩡해서 그냥 기기를 그대로 쓰는 걸로 계약을 하다 보니 삭감액이 생겼습니다. 그 임대료가 삭감액이 생겼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공기청정기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의원님. 네, 류정화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신규 사업이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운영법인이 이제 동방사회복지관인데 그 건물이 80년대 중반에 준공을 한 시설이에요. 근데 말은 기능 보강인데 방수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 노후화로다가 이제 옥상 외벽 등을 방수하는데 이게 왜 좀 3회 추경에 했냐면 이제 경기도에서 추경이 늦어지면서 매칭 사업을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셔서요. 아까 117페이지 강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 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인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게?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요. 민간이기 때문에. 네, 민간 가정은 지원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기준 사업량 대비해서 40% 가까이 이제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강정구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미신청 사유에 대한 것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동일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짝수년도 출생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신청자 수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해주셔갖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000만 원 감액해 주신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아, 1억. 1억 지금 감액을 해주셨는데 현재 하반기 감액을 이거 하고 나서도 집행률이 9.6%입니다. 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2월 달에 많이 하고 몰아서 하기 때문에. 몰아서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홀짝년도 감안하고 재직년도 수 감안을 한다 해도 12월까지 신청 이거 지금 병원에서도 근데 감안한 숫자까지 다 파악이 되지 않나요? 검진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명확하게 되지 않나요? 아,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률이 낮은 거는 이제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돈이 못 나가니까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받겠다라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추가로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확인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재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과하게 측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12 100%로 추경 예산에 9,200만 원 올려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지연됐던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재개로 사업량이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인증제라는 것이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이고 전문성을 인증하기도 한다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110페이지 평가 인증 연속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집에만 교구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내용이. 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사업인 것 같아요. 평가 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보육 인력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사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이 조정이 되거나 수업 프로그램이 일부 막 변경이 되기도 하고 막 시간에 쫓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현장에 민원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양질의 보육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증을 하고 이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 보육 환경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육 당사자분들은 야근 수당보다 낮은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교육비 지원 예산을 받는 것은 기관이 받고 이 상황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과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뭐 매칭 사업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국도비 매칭 사업만 하다 보니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민원은 민원대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